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오르면서 세상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와 시가총액 3위인 카카오 사이의 차이가 경우에 따라서는 역전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 범위 내로서 지금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인터넷 주가의 상승이 반도체 주식들의 상승을 끌고 가는 그런 모양이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반도체 기업들의 실력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 주식들의 처지가 참 좀 궁핍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뭐 좀 연초에 좀 강한 시세 내고 나서 예.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뭐 결국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횡보할 때 결국은 이제 실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분기, 2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뭐 2분기, 3분기 실적에는 이미 시장의 눈높이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4분기에도 이 분위기가 이어지고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시장이 생각하는 비관론 대비 좋은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죠. 2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삼성전자 2주 후에 이익 발표합니까? 그렇죠? 7월 달에, 7월 초에 발표하죠.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뭐 지금 2분기는 사실 매출액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매출액은 좋지 않다. 그렇지만 그 이익단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익단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가 뭐 6조 중후반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생각보다 뭐 애플 충당금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이익 감익이 좀 덜 됩니다. 보통 아이폰 줄 때 이익이 많이 줄어야 되고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2분기는 삼성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이 좀 올랐거든요. 올레드 쪽으로.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 같고 뭐 IM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봤는데 그거보다는 살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컨센서스가 11조 중반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충당금 한위까지 감안해 본다면 뭐 가능한 수준일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2분기는 매출보다는 이익이 좋은 거기 때문에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 좋아야 돼요. 매출하고 이익이. 그렇죠. 그게 완성되는 시점은 저는 3분기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이익이 좋아봤자 1분기에 주가의 재평가 요인이 아니거든요. 결국 삼성전자는 이제 세트보다는 부품이 좋아야 됩니다. 즉 반도체랑 디스플레이가 좋아야 되는데 특히 메모리 좋은 거야 가격 오르니까 당연한 거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의 빌미가 되었던 파운드리랑 이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1분기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2분기에는 뭐 흑자 전환은 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또 3분기는 뭐 과거 좋았을 때 수준의 이익을 다시 복원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아이폰이 지금 역대적인 물량이 이번에 공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하반기는. 왜냐하면 하웨이라는 회사가 시장에서 이제 사라졌다고 보셔야 돼요. 의미 있는 제품으로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노트 가지고 이제 애플이랑 붙었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그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이번에 역대적인 물량 공세를 할 건데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여러 회사도 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 안에 듭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 자체도 3분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메모리, 파운드리,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이 좀 3분기에는 뭐 이익단뿐만 아니라 예형 면에서도 좀 시장의 예상을 좀 많이 상회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이익은 괜찮게 나오는데 매출은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건 스마트폰 출하량 부진이죠. 뭐 가장 큰 거는 1월에 이제 S21을 냈고 2분기에 이제 뭐 특별한 플래그십 모델도 없는 상태에서 물량 기준으로 특히 인도 그리고 여기에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제 협력사들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조금 어셈블리에 약간 지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분기 물량은 시장 예상보다는 뭐 많이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제품 쪽은 어쨌든 줄면 그게 완제품이 부품보다는 비싸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완제품 물량 주는 것만큼 매출은 부진한 거고 반면에 이익단은 지금 메모리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정상화됐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역시 뭐 빈메모리 반도체 부족난 때문에 오히려 올레드 쪽이 지금 특히 리즈드 올레드, 플렉서블 올레드 가격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결국 부품이 결정하는데 부품단에서의 실적은 2분기도 양호하고 3분기는 아마 시장 예상치를 좀 더 많이 상회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주가가 제일 처음에 오를 때는 이익이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나면 이익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매출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8만 원에서 걸려가지고 이러는 예. 게 센터님 말씀 들으면 이익보다는 이게 매출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결국 이제 그 경험이죠. 예. 과거에도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 이제 좋을 때 다 확인하고 팔면 예. 좀 뭔가 비싸게 못 파는구나에 대한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 거고 물론 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부진한 겁니다. 근데 사이클이 항상 같은 패턴 움직이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일부 지적되었던 재택근무나 원격 교육이 사라지면 뭐 PC 수요가 좋았는데 이게 급격히 위축됐을 때 과연 메모리 사이클이 유지되겠냐. 근데 과거에 이제 빅 사이클 1차 사이클 때도 PC 수요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예. 그러니까 PC가 안 좋은데도 PC 디램 가격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서버 디램이 워낙 오르니까 PC 디램을 안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또 PC 수요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PC 디램까지도 급등하는 사이클이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재택이든 원격 교육 특수가 사라져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서버 디램이 워낙 굳건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수요가 사라지는 부분은 이제 크롬북과 같은 아주 저가 4GB 모바일 디램을 다는, 사실 PC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그런 제품 네. 수요가 주는 거고, 원격 교육 관련해서. 반면에 이제 대부분 이제 재택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기 때문에 업무용 노트북은 또 용량이 되게 크거든요. 예. PC 디램도 보통 뭐 16기가 다는 제품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제품 믹스는 오히려 하반기가 PC 쪽은 더 좋아진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끝내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가는 결국은 이제 7월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하반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대한 얘기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제품 뭐 전체적인 수급도 그렇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에 대한 톤도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최악은 지난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올해 실적보다도 2022년 이후에 산업의 큰 변화 요인일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거는 뭐 지금은 뭐 이제 메타버스를 필두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설비 투자를 합니다. 서버 쪽으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여기에 이제 그런 동력이 되는 게 결국 CPU가 이제 제때 공급이 되느냐인데, 어쨌든 인텔의 CPU가 지금은 아이스레이크지만 올해 연말부터 다시 DDR5랑도 서로 워킹이 되는 사파이어 래피드가 또 출시가 되고요. 또 예. AMD는 또 지금 상당한 성과를 밀란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가 신제품이 많이 나오면서 또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또 투자 의지가 있고, 여기에 투자를 멈췄던 기업들까지도 지금 데이터 센터보다는 자기들은 예. 서버죠, 서버 투자를 재개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는 시점에는 뭐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이 있을 상승도 거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익도 어떨 것 같고, 그다음에 주가도 또 뭐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함께 상당히 좀 부진한 형태였었는데, 예.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뭐 단기적으로 뭐 오히려 좀 더 빠졌습니다, 하이닉스가. 예, 그래서 그렇죠. 마이크론이랑 너무 연동이 되는데 어쨌든 그 메모리 업황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이 이번 아마 2분기 실적 발표 때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반등은 할 거고, 다만 이제 메모리 사이클만 가지고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주가가 레벨업 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바운드리든 이런 쪽을 통해서 주가가 좀 의미 있게 오르면 아마 후행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고, 그걸 이제 하이닉스가 풀려면 이제 연말 정도에 있을 그런 인텔의 그런 SSD 사업이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전 제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메모리 사이클 다 좋은 거 알면서도 주가가 빠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르고 메모리 업황에 대한 그런 비관론이 사라지면 같이 오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레벨업은 삼성전자 주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달려 있다. 예. 2분기 영업이익 전망도 좀 말씀해 주셔야죠. 뭐 삼성전자도 메모리가 뭐 SK 하이닉스입니다. 중반 정도 나오니까 예, 예. 하이닉스도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2조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 삼성 모두 2분기 실적은 뭐 상당히 좋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2분기 실적은 상당히 괜찮을 거다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나라의 반도체 회사들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가 요즘 어떻고 실적은 좀 어떻게 예상됩니까? 뭐 엔비디아는 신고가고요. 예, 그다음 그렇죠.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나름 괜찮고요. 전공정 장비든 아니면 우리 후공정 패키징 회사들도 주가 퍼포먼스는 되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인텔이 좀 주가가 안 좋고요. 인텔이 예. 안 좋은 거는 AMD랑 경쟁도 좀 심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어쨌든 인텔의 그 마진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인텔을 제외하고는 뭐 주가 퍼포먼스는 좀 좋은 편이고 아. 당연히 마이크론은 안 좋죠. 예, 마이크론은 마이크론은 안 좋고. 하이닉스가 안 좋은데 좋을 수는 없고요. 근데 뭐 나머지 우리가 노이즈는 많지만 메모리 반도체랑 인텔을 제외하고는 나쁘지는 않고 반면에 이제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뭐 TSMC가 매출이 아마 1분기보다 살짝 좋을 거예요. 예. 인텔은 뭐 좀 많이 줄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적만 놓고 보면 메모리 기업들이 훨씬 좋거든요, 2분기에. 근데 주가는 또 그런 모습으로 가지는 않네요. 예, 주가는 꼭 그런 건 아니고 예. 그 실적만 보면 메모리 기업들이 좋은데 예. 주가는 꼭 그런 형태는 아니고 예. 옛날에는 반도체 세계적으로 보면 항상 인텔이었었는데 이제는 TSMC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뭐 시가총액 역전된 지는 오래됐고요. 뭐 예.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지고요. 예. 인텔은 결국 이제 혁신에 실패한 기업으로 아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같이 계속 비즈니스를 한다면. 예. 절대 강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과거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하면 항상 인텔이었었는데 그죠? 지금도 매출액 기준은 1등이고요. 1등이고요. 예, 그렇지만 그 EPS 그로스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회사들 대비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디램 가격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향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디램 가격은 저희가 체크하기로는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좀 더 좋은 것 예, 같다. 그래서 2분기는 뭐 20% 가까이 서버 디램이 오르고 3분기도 한 10% 이상 오를 것 같고요. 예. 4분기는 이제 플랫으로 보거나 뭐 그냥 1% 정도 오른다고 보는 분도 많은데 최소한 3% 이상은 오를 것 같아요. 4분기까지도. 그리고 예. 내년은 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메모리 가격이 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빗 성장이 많이 나오냐가 중요하거든요. 출하량. 근데 뭐 제품의 유닛 성장보다는 메모리 컨텐츠 그로스가 내년에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대표적으로 서버 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가격 오르는 것도 뭐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가격보다는 이 디램 시장의 파이가 커지느냐가 중요하고요. 참고로 뭐 제 예측은 아니고 최근에 뭐 주요 통계 기관에서 내년도 디램 시장을 1,100억 불 정도 봅니다. 1,100억 불이요. 예, 근데 예, 예. 1차 빅사이클의 피크가 2018년인데 그때 1,000억 불이었거든요. 예, 예. 그거보다 10%.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봐도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거라고 보긴 하는데 정말 그게 맞다면 사실 주가는 부진하지만 디램 시장만 보면 역사적 신기록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 말은 뭐 디램 가격이 빠져서는 그게 가능하지는 않겠죠. 예, 그렇겠죠. 자, 그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 가격이 급락을 하고 그게 이제 미국의 반도체 주식뿐만 아니라 회사들한테 상당한 타격을 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엔비디아하고 AMD가 가상화폐 채굴을 하라고 GPU를 시장에 뿌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픽 카드를 팔았는데 그거에 활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건 좀 지나치게 학대석이고 뭐 엔비디아 주가가 뭐 신고가를 기록하는 거 보면 그거랑은 좀 별개고 두 번째는 원래 이제 GPU는 이더리움 쪽에서 채굴을 하다가 예. 비트코인은 원래 이제 에이직으로 채굴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쪽도 사실은 어느 시점에는 에이직으로 다시 채굴을 했어요. 근데 지금 워낙 핫하다 보니까 좀 비싸더라도 다시 GPU를 활용한 거고 그래서 우리 그래픽 GPU의 원래 목적은 게임기하고 그다음에 PC에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까지 연결하는 건 좀 지나친 예고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최근에 반도체 주가들이 못 올라가니까 뭔가 이유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희한한 이유까지도 오지 않았나 그렇게 저도 생각이 좀 들긴 봐집니다. 하네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이제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로서 TSMC가 예. 완전히 지금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예. 워낙 뭐 미국, 일본 등에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기 때문에 예. TSMC의 생산 차질이 만들어지게 되면 세계 반도체 시장이 흔들흔들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예. 실제로 그렇게 봐야만 됩니까? 사실은 뭐 일부 차질이 있었죠. 예. 정전 사고도 타이난에서 폐비에서 하나 정전이 있었고 그리고 뭐
연구동이었지만 또 화재도 있었고 그리고 아주 가뭄이 심해가지고 그런 좀 우려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대만이 최근에 이제 작은 태풍도 오고 해서 예. 가뭄 문제는 뭐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죠. 어쨌든 지금 대만도 전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TSMC가 이제 좀 올드 팹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난징에도 있습니다. 28나노, 16나노 만드는. 예.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좀 선단 공정을 지원하는 팹들을 이제 좀 다른 나라에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 국가에 이제 공장이 다 몰려 있는데 대만 기업들이 또 되게 대만에 많이 있어요. 반도체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력을 또 365일 동안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틸리티 리스크가 자꾸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뭐 TSMC가 뭐 미국 공장 투자 발표는 했지만 좀 더 속도를 낸다면 글로벌 패밀리스 회사들이 구매하는 데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비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투자도 상당히 많고 하니까 역시 이제 장비주들도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고 예. 하는 생각 많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상당한 투자가 있고 지금 제가 어제 뭐 자료였지만 뭐 30개 공장이 지금은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신규로. 아마 파운드리 공장이 한 15개고 메모리가 한 4개고 자동차 반도체 또 투자도 많아요. 그래서 8인치 팹도 생각보다 투자도 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장비 쪽은 뭐 큰 호황을 보는 거는 분명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ASM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뭐 도쿄 일렉트론 뭐 이런 전통의 전공정 장비는 이제 다 알 것 같아서 예. 저는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미세화된 칩을 저전력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형태의 패키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키징 회사들도 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1등 기업이 대만에 상장돼 있는 ASE 테크놀로지 홀딩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과거 이제 안암 반도체의 패키징이 떨어져 나온 암코텍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암코텍.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이제 치팩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현대전자 패키징이. 예. 그게 이제 싱가포르의 스태치팩이 인수를 했고요. 스태치가. 그리고 그 회사를 이제 중국의 장전전자가 인수했거든요. 뭐 그런 기업들도 저는 장기 투자는 유망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